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매거진을 읽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성공하는 사업의 법칙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뭐냐 하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같은 청중 집단에게 적어도 10번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라. 계속 이야기해라. 같은 이야기.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튜브를 찍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피해야 될 금기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같은 소재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호주 이민성 무료 정보 조회 서비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8월 20일 정도인가부터 게시했는데 현재까지 오늘 2021년 10월 20일까지 43분이 지금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AT 서비스가 한 7분 사용해 주셨으니까 두 개 합쳐서 50분 가까이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조회수라든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 필요하다 여기실 때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니즈가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경우에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없던 걸 하늘에서 뚝 끄집어내서 박앤코기 때문에 또는 박창민 변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호주 연방정부가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서 1982년 제정한 정보조회 자유와 서비스에 관한 법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각 주별로 이런 것들이 또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경우에는 Right to Information이라고 해서 RT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Freedom of Information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즈는 기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정부 또는 정부 휘하 에이전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꼭 내 정보가 아니어도 돼요. 타 개인의 개인 정보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람 잡는 491 SBO 비자 꼭 먹어봐야 그게 독인지 밥인지 알 수 있느냐 이런 영상 찍을 때 퀸즐랜드 주정부와 타스메니아 주정부에서 그 SBO 관련된 통계를 이렇게 뽑아내고 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자, 박앤코에 또는 박창민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실 경우에 이민성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정보를 특정 부분을 저희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료로 하느냐? 자, 많은 분들이 FY를 해야 되는데,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돈 받고 하면 어렵잖아요. 안 하시고,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딴짓 하느냐? 절대 아니고, 이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FOI 정보 조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우고 대충 이런 것들이 정보조회 결과로 알 수 있다. 박앤코의 무료 호주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띄워놓은 건 한 5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들만 띄워놨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뽑아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 특정 1인의 경우에 자 보시면 비자 히스토리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성 그 내부에서 케이스 오피서가 열어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인 개인의 클라이언트 서머리도 열어볼 수 있고 클라이언트 히스토리
즉 비자를 어떤 비자를 언제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다큐멘트 섹션은 제가 이 부분을 눌러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제출된 다큐멘트에 대한 어떤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다큐멘트 ID가 아마 나올 거고, contact details, 이민성이 통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 연락 정보 이런 디테일이 여기 들어가 있고, movements, 이거는 이제 movements record라고 해서 호주 출입국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facial images는 그 여권 스캔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찍힌 사진들이 여기에 쫙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application ID라고 해서 지금 적어도 여기 보이는 게 4개의 비자가 그랜트가 된 적이 있고, 메인 애플리컨트였는지 세컨드리 애플리컨트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레퍼런스 넘버, 그 다음에 어떤 오피스에 제출하셨는지, 그 비자가 expire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면 각각 비자 히스토리가 지금 이분은 8개가 지금 나오죠. 그 8번에 걸친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이민성 무료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디테일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에이, 내 비자 내가 제일 잘 알지. 뭘 이런 걸 해봐야 돼?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맡기신 유학원이나 에이전트나 변호사가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비자 기록이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많이들 보셨을 내용인데 Movement Reco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출입국을 어느 공항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때 사용된 여권 번호, 그 다음에 비자 디테일스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할 때 폼 80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과거에 해외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적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띄워드린 내용은 아까 봤던 내용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다큐멘트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가 이분이 이때까지 호주와 관계된 비자 이력에서 나오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Working Holidays First 왔다가 세컨드를 신청하면서 브리징 비자 A가 떴고, 그 다음에 Working Holiday 비자 이후에 601 ETA 비자라는 거를 받아서 이제 전자 방문자 비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482 TSS 비자를 신청하면서 브리징 비자가 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82 비자가 in effect라고 해서 결국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2019년에 승인되신 분이니까 아마도 2년짜리 숏텀이나 아니면 4년짜리 미디엄 롱텀일 수 있겠는데, 다음 비자를 준비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네.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뽑아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Health Assessment라고 해서 HEPID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민 신청을 할 때, 비자 신청을 할 때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 신체 검사는 바로 이러한 HEPID를 가진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부파 e-medicals를 통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죠. 근데 그 결과로 짧게 수백 불 주고 테스트한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내부에서는 이민성의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남고, 한 번 할 때 보통 7페이지씩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하지만 사람이 다쳐서 또는 워크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과거 병력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 내고 신체 검사 했는데 내 기록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민성 내부에서 뭔가는 뚝딱뚝딱 돌아가는데 나는 내 자료를 모른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비자와 관련돼서 이 비자 관련된 모든 내역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수백 페이지
뭐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7 비자 승인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457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저희가 이제 다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분께 이제 정보조회의 결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때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서류들 원본 잘 보관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앤코의 무료 호주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비자 관련된 과거 기록들을 추적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오류가 생기게끔 막을 수 있는 귀중한 과정과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 내 비자 관련돼서 내 손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도와준 적이 있다, 대행을 한 적이 있다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민 시스템에서 비자의 종류와 서브클래스, 클래스 넘버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기에서 주신청자, 동반신청자 이런 개념도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내가 어떤 비자를 어떤 패스웨이를 거쳐서 지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셔도 이런 정보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박앤코가 제공하는 호주 이민성 무료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자, 50여 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고 한 2달에 걸쳐서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더 걸려서 2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추이를 지금 관측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이민성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케이스 오피서들도 사람들입니다. 쌓이는 그 많은 사건들, 요청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가릴 거 가리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조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3탄, 4탄도 준비를 할 겁니다. 재미없다 여기지 마시고 꼭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3탄에서는 과거 이민을 대행했던 사람이 나 몰래 황당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 정보조회를 하신 분 인생이 완전히 꼬여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분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밝히지 않는 차원에서 제3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내 사건은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생의 필승 원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